자, 이번 시간에는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주제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적으로 합시다. 자, 봉제가 있어요. 길이가 A고 단면적이 A예요. 이제 여기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 칩시다. 이게 P. 그러면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평축은 늘어나는 거 델타. 그다음에 수직축은 P라고 합시다.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험에 해보면 이렇게 점점점 찍힌다 그랬죠. 이게 하중이 증가하면 변이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쭉 찍은 걸 그려봤더니 이게 이렇게 막 증가된 걸 그려봤더니 이렇게 어떤 구간이에요. 어느 구간까지는 직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선형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이 하중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한 1, 웍이에요. 웍 1. 그래서 이 약자로 해서 W, 웍이라고 그래요. 이 웍은 요 밑에 면적이거든요. 즉, 요걸로 할까? 특정 델타까지 해서 이거의 면적이에요, 면적. 직선 선형 구간인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되겠지만, 아주 제너럴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여기에 면적이 W에 W. 그래서 뭐 이걸 적분하려면, 요 면적은 어때요? 요 함수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배웠다시피 임의의 델타 1만큼 갔을 때 여기 있는 조그만 미소 면적을 폭을 d 델타 1만을 고려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높이는 P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조그만 미소 면적 파란 색깔의 면적은 P1 높이 폭 곱하기 높이죠. 그거를 다 적분하면은 0부터 델타까지 적분하면 요 노란 색깔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이 하중 이 P가 하게 된 일이에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힘 어떤 힘이 얼마만큼 갔다 거리잖아요. 개념이 웍이라는 게. 그래서 이 P라는 힘이 D 델타만큼 같다. 그걸 다 적분했더니 이게 이제 1이죠. 1. 요만큼이 1이고 외적 1이에요. 외적 1. 외부의 하중이 한 1. 외적 1. 요게 이제 내적 1은 뭐냐? 요 바깥에서 이제 P가 델타만큼 가면서 한 일을 내적 1을 갖다가 우리가 변형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내적 1을 변형 에너지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진 P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 이 부재 내부에 이 머티리얼 안에 축적이 돼요. 변형 에너지의 형태로. 그걸 갖다 변형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일의 보존의 원리가 W 거로 U예요. 근데 이거가 항상 맞지는 않아요. W 외적으로 한 일이 부재 내부에 다 에너지가 이제 충전됐다. 변형 에너지 형태로 충전됐다. 이게 이제 일의 원리예요. 일의 원리. The principle of the work. 그런데 이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보존력계에서만 나중에 이제 그 구조역학 할 때 에너지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은 컨저베이티브 시스템 보존역계 보존역계에서만 이게 되고 비보존역계에서는 안 돼요. 보존역계나 하면은 비보존역계나 하면 이제 마찰 있는 경우에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소성체 또 안 되고 이게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구조역학 할 때 배우면 알겠지만 일의 원리는 항상 옳지는 않은데 공짜 일 기존에 있는 힘의
뭐 델 W는 델 U예요. 이 델은 이제 미분인데 미분이 아니고 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분만 배우잖아요. 공학 지금 2학년이면 공학 수학에서 미분을 배우잖아요. 미분, 더리베이티브, 미분, 더리베이티브. 공학 수학에서 뭐 기본적인 걸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 정도 가면 이제 변분이라는 걸 배워요. 변분은 이제 미소 차분이죠. 차분. 이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이에요. 베리에이션. 그래서 미분은 더리베이티브 D로 쓰, 토탈 더리베이티브 또는 이제 파셜 더리베이티브 라운드로 쓰지만 이 변분은 델이라는 걸로 써요. 이 지금 공교롭게 이 변이 델타하고 같은 건데 오퍼레이터로 이게 델이야 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이 공짜 일이 기존에 P가 있을 때 원래 P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P2가 작용하면 P2는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원래 있던 P는 공짜 일을 하게 돼요. 걔는 P 곱하기 델타예요. 그래서 그 공짜 일이 같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공짜 일이 축적되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일의 원리가 아니고 이제 이건 가상 일의 원리라고 하죠. 가상 일의 원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반대도 가상 힘의 원리도 있어요. 델 W 스타 상보일, 그다음에 델 U 스타. 이거는 가상 힘의 원리 해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보존역계뿐만 아니라 비보존역계에서도 항상 맞아요. 그래서 구조 문제를 다 이걸로 에너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이론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발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구조역학 시간에 배우고 지금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일의 원리 보존역계에서는 마찰이 인발브되는 데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탄성 이론에서는 W 이꼬르 U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부의 외부 하중 P에 의해서 부재 내부에 축적되는 U라는 변형 에너지 형태로 다 저장이 되더라 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탄성 거동인 경우에 이와 같이 수평축을 선형 탄성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직선이죠. 이게 이 부분이 직선이죠. 직선 구간이죠. 방금인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하게 이게 이제 곡선으로 내가 표시를 했잖아요.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이거 밑에 함수 적분을 해서 이걸 구했는데 이 밑에 면적을 이 빗금집 면적을 적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형 탄성인 경우에는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적분할 필요 없이 이거의 W가 뭐 어떻게 돼요? 가로 2분의 1에다가 가로가 델타, 높이가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게 다 100% 변형 에너지로 축적이 된다는 그 탄성역계 또는 보존역계에서 라고 가정을 한다면 U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N은 2분의 1에다가 이 델타가 뭐라고요? 델타가 우리가 2A분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2A분의 PL L 그 다음에 또 P가 또 있죠? L을 정리하면은 이 분모는 2EA 축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U는 P의 자승 L의 형태를 가져요. 뭐가? U가. 그래서 어떤 하나 중 P가 이거는 조금 P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경우죠. 이게 P가 있는 경우 이런 형태 여기 있네. 변형 에너지는 2A분의 P의 자승 L의 형태를 가져요. 만약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으면은 A의 축적된 에너지 더하기 A의 축적된 에너지 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되죠. 그때 여기에 이제 부재력을 여기서의 N1 여기서의 부재력을 N2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재력의 자승에 이런 형태를 가지니까 이게 폼이죠. 이거 폼이고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여기서의 부재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n으로 표시했어요. p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탄성 형태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불균형 보일 경우에 이렇게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원뿔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이렇게 변인 경우에는 요 충력이 변하잖아요. A가. 그래서 이거를 넣고 적분을 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변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제 변형 에너지 밀도예요. 영어로는 strain energy density, 기호로는 이제 small u로 표시를 할게요. 얘는 뭐냐면 이제 부재 아까 했던 천정에 이제 부재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B가 가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델타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요렇게 늘어나겠죠. 그랬을 경우에 변형률은 어떻게 한다?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고요. 응력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 면적분의 P를 한다 그죠? 그죠? 이런. 그래서 이게 선형 탄성인 경우에는 이거 여기도 해도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기울기가 뭐라고요? 탄성 계수라 그러고 이 직선을 시그마 이거로 2 입실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훅스에로라고 그랬잖아요. 훅스에로. 훅스로. 기억하나요? 그랬을 때 요 밑에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변형 에너지 밀도라고 그래요. 여기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요 밑에 면적을 U, B급진 면적을 U라고 그래요. 변형 에너지 밀도라고 그래요. 변형 에너지 밀도.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삼각형이니까 선형인 경우에 폭이 2분의 1, 가로가 2 입실론, 높이가 델타,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훅스의 로우에 의해서 여기 시그마로 표시를 하면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죠.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는 2분의 1에 2분의 시그마, 여기 또 시그마. 그래서 2의 시그마의 자승, 응력 자승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요거를 요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변형률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or u는 2분의 1의 변형률 그대로 써주고 응력 대신에 2 입실론을 써주면 얘는 2분의 2의 입실론의 자성. 응? 맞지? 2분의 C 시그마에서 시그마를 이거 좀 그치 이거 틀렸네요. 여기 좀 이게 지금 틀렸네, 그죠? 여기 내가 지금 틀리게 써놨네. 요거는 내가 이게 시그마 2 입실론이잖아요. 이게 2 입실론 여기가 틀렸어 지금. 신랑이가 틀렸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이게 미치고 이거 내가 수정해서 강의 자료는 다시 올려줄게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지? 그래서 수정을 하면 여기가 2 입실론이지. 2 입실론. 그리고 입실론 두 개니까 이렇게 쓴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 하나, 이런 형태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밀도예요. 밀도는 일반적으로 최적을 곱하면은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형 에너지 밀도가 아니고 변형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그 U는 어떻게 구한다? 변형 에너지 밀도를
변형 에너지 밀도를 최적으로 적분을 하면 돼요. 이 문제인 경우에 갖고 오면은 자 얘는 최적은 어떻게 돼요? 이미의 위치 여기서부터 x만큼 갔을 때 요 조그만 미소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 a니까 dv는 어떻게 돼? 요 조그만한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여기 조그만한 여기서부터 x만큼 갔을 때 요 조그만 미소 면적을 봤을 때 그거는 최적은 어떻게 돼요? 균등하잖아요. 면적이 균등하고 길이가 dx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여기서 폭은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a 최적 면적 곱하기 dx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n은 인티그럴 u는 요걸로 쓸까요? 2분의 시그마의 자승의 a dx. 그러면 이제 이게 L에 대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L에 대해서 0부터 L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2의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는 A분의 P잖아요. 저 단순보인 경우에 단순 지지된 축분의 경우에 그러면 이게 A분의 P 자승의 A의 dx. 자, 그래서 n은 그러면은 다 이거는 A의 자승이니까 지워지고 P의 자승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남나요? 그리고 요만큼은 뭐예요? 다 X의 인디펜던트하고 균등하잖아요. 모든 X에서 동일하잖아요. 단면적이 동일하고 P가 동일하고 다 동일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이에 요 A하고 여기 분모 A하고 이거 자승이니까 하나 빠지고 이거는 이 A가 되겠죠. 그리고 P의 자승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dx. 그러면 애가 그만큼이 뭐예요? L이잖아요. L.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의 P의 자승 L이 나오죠. 동일한 결과죠. 요 앞에 요 결과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적분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하나, 이게 변형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예제를 하나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U의 에너지, 대문자 U는 변형 에너지예요. 스몰 U는 변형 에너지 밀도고요. 그 변형 에너지의 축부제인 경우에 2a분의 P의 자승 L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A는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직경이 D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B는 똑같은 다 길이는 L인데 5분의 L 구간만 D고 나머지는 ED예요. ED. 2배 두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하중은 다 똑같고 길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홈의 길이가 15분의 L이에요. 나머지는 ED예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변형 에너지를 계산해서 상호 비교를 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이 공식을 아까 유도했잖아요. 여기서 A는 어떻게 되나요? 직경이 D인 봉제니까 4분의 파이 D의 자승으로 쓸 수 있고요. 그죠? 그죠? 만약 이 2D인 경우에 어떻게 돼? 2D의 면적은 여기서의 단면적은 A1이고 요거 이제 A1이에요. A1. 애도 A1이고 요거 2D인 경우에 어떻게 2D 만약 2D 4분의 파이 2D의 자승을 하면 4분의 파이에다가
2의 자승이 가고 요거 요만큼은 아까 우리가 지금 A1이잖아요. 그래서 4배가 증가하네요. 그죠? 요 A2는 요걸 A1일 경우에 여기 2D인 경우에는 4A1이 되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N은 이제 이 구간이 3개잖아요. 여기서 요 구간,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두 구간이니까 요 이제 다 합치면 되니까 첫 번째 이제 요 조그만 구간 요걸로 할까요? A1 구간 요 넥인 경우에 대해서 이 A1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분의 L이고 나머지 위아래 구간은 이 2의 면적이 이제 요 A1으로 했을 경우에 4A1이죠. 방금 우리가 4A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길이는 전체 L에서 5분의 L을 뺀 5분의 4L이죠. 이걸 놓고서 이제 정리를 하면 5-2A1분의 P의 자승이 L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 여기 이제 L1이 빠졌네. 그죠? 하면은 5분의 2U1이에요. 첫 번째 것보다 변형 에너지가 5분의 2만. 즉 N은 애가 일반 균질 보일 경우에 이 외부 하중 P가 가해졌을 경우에 부재 내부에 축적되는 변형 에너지는가 U일 경우에 케이스 B는 이거의 5분의 2 40%만 부재 내부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이 갭을 5분의 L이 아니고 더 조그맣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L 나누기 15까지 했어요. 그러면 L 나누기 15까지 하면은 똑같은 연산에 의해서 산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조그만 부분은 2A1분의 길이가 15분의 L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아래 부분은 2A분의 4A를 하고 길이는 15분의 1을 뺀 거니까 15분의 14L을 넣으면 되겠죠. 넣고서 다시 연산을 하면 대략 22A분의 PL 자승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게 UA1 대비 이 1 대비 10분의 3이에요. 즉 30%. N은 30%. UA1에 대비 30%고 N은 40%죠. N은 100%일 경우에. 변형 에너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외부의 하중 work이죠. work이 이제 이게 P 곱하기 델타잖아요. 2분의 P 곱하기 델타잖아요. 이게 이제 이 P가 하게 된 일은 이만큼인데 이 부재 내부의 균등 보일 경우에 내적으로 축적되는 에너지를 U1이라고 했을 경우에 홈이 아주 작아지면은 30%밖에 축적이 안 된다 그죠. 애가 100%일 경우에. 애가 100%일 경우에 균질 애가 재료도 더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같은 힘에 대해서 이 부재 내부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건 100%지만 애는 30%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이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 부재는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재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이렇게 부재를 갖다 우리가 포스코라든가 해서 쇠를 강봉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부에 이제 이게 막 쇳물이 녹으면서 이물질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크랙이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크랙이 생겼어. 그러면 애는 이 하중에 대해서 없을 때보다 현저히 이 에너지가 여기가 축적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균열이 발생해서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가 균질하게 부재 내부에 균질하게 하는 게 이제 품질이죠. 그 이제 어떤 쇠를 만드는데 쇠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배 앞에서 만드는데 일본의 니폰 스틸 신일본 젠체에서도 만들고 또 미국에서 철강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 포스코도 있잖아요. 쇠인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쇠는 고강도 강제 모든 걸 다 좋지만 이게 에너지가 다 흡수가 안 되는 결함, 이 내부가 이제
균등하게 등방성으로 이렇게 형성이 안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깨지고 이러죠.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가 안 돼. 이게 결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 내부에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이와 같이 어떤 단면 손실이 있을 경우에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 부재 내부에 내부에서 이제 축적되는 변형 내적 에너지의 양이 현격히 줄어든다라는 걸 갖다가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크랙을 가진 봉은 에너지 흡수 능력이 현격히 작아집니다. 특히 스태틱한 하중이 아니고 다이나믹 하중에 대해서 취약하고 갑자기 파괴가 되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알아줘야 인응역학에서 이제 에너지 요것도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거든요. 에너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3학년쯤 되면 구조역학의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요. 에너지법에 대해서 그때 좀 하도록 하고 지금 요 응용역학 수준에서는 한 요 정도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내적으로 축적되는지 요 정도 정도만 알면 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